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말의 품격, 이청득심.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2.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경청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경청을 잘하실까요? 경청이 모든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의 예시로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고 있어요. 난중일기에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는 왜 병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을까요? 여기 바로 경청의 지혜가 숨어 있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단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쫄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순신 장군은 운주당을 드나든 병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을 승지형과 재승지형으로 언급했다. 승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다. 재승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휘관의 전술과 부대의 사기, 군사정보, 준비태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승지형보다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형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운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계승지형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승지형 인물이라는 것,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달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전쟁에 대비했다. 현명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소통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일방적으로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네요.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한자를 파자에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 소개팅을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가까이 가게 되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바라볼 때 나도 그에게 호감을 드러낼 수 있고 그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 경청이 모든 소통의 기본이다. 여기서 경청은 적극적 듣기에 해당된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야겠어요.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비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이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가슴으로 느낀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듣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사이에 내 생각을 하고 내 판단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죠. 그 본질을 읽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귀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정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소통할 때 나의 어떤 것을 내어주시나요? 나의 귀, 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입만 내어주는 것은 아닐지 싶어요. 우리 상대방에게 귀를 먼저 내어주자고요. 오늘 하루는 경청을 위해 노력해보자고요. 충만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